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신인규 변호사가 어제 JTBC 나와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거의 사기성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게 사기성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압수수색을 이제 창원지검에서 좀 실시하게 했는데 매우 늦었다라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늦었다. 당사에 와서 사실은 그 당의 구조도 모른 채 일단은 와가지고 좀 어리버리하게 했다라는 게 참 의아한 부분이고요. 또 국회에 가가지고는 뭐 오후 1시부터 압수수색 다시 시작할 거니까 뭐 기자들한테 안내도 했다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의 구조상 기획조정국이라고 하는 경선을 관리하는 부서는 국회 본청 안에 있고요. 그리고 조직국은 의원회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창원지검이 찾아간 그 국민의힘의 당사라는 곳은 조금은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거 아니냐라는 그러네. 생각도 좀 들고요. 기획조정국 조직국이 있는 곳을 안 갔군요.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로 가진 않았죠.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지나. 그리고 원래는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좀 이상했고 그 서범수 총장이 사무총장이 사실상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제스처를 표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원래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통예인데 예. 굉장히 차분하게 문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론컨대는 이게 맹탕 압수수색이라는 걸 미리 알고 그냥 하나의 쇼나 요식행위로 인식했거나 아니면은 친한계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수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태균 수사를 더 가속화시켜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을 더 쳐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내지는 화제를 조금 더 김종인, 이준석 쪽으로 돌리면서 네. 본인들에게는 나쁠 게 없다라는 상황에서 좀 속으로는 웃으면서 문 열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당대표가 한동훈이니까. 예. 비슷하게 보셨나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료가 없다는 거죠.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 뭐 하나 서류 명치 비슷한 거 그러니까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뭐냐면 보통은 박스로 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의 가장 네. 중요한 게 공천 관련된 자료인데 그렇죠. 공천 관련된 자료는 거의 없고 네. 이제 당무감사 자료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무감사 자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명태균 씨 관련해서 당무감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당무감사에서 명태균과 김영선과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나왔었다. 언제? 2023년도 11월에 2023년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제공해 주는 거는 본인들에게 떳떳하고 좋다. 알리바이네, 알리바이.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자기들에게 불리할 공천 관련 자료는 본인들의 그 당원 당규나 뭐 그쪽에는 원래 그거를 없애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김지원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오히려 더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속으로는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이든 아니든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뭔가 불리할 만한 자료는 없었을 것이고 특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게 이걸 문을 열어준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인 거죠. 예. 검찰이 1시에 온다고 했다. 기자들에게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기다리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 예. 사실 뭐 벼랑간에 와가지고 뭐 당사에 들어갈 테니까 문 열어라 이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예. 지난번에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할 때 떠올려 보시면 그래가지고 민주당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니까. 예. 그렇게 오지 말아야죠, 사실은. 그렇게 예. 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논란이 이제 불거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감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적어도 그렇게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그러면 당이 넘겨줘야 될 거 제대로 넘겨줬느냐 그거를 이제 제대로 감시하고 평가해야 되는 건데 이미 나올 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봉투 하나 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도가 된 걸 쭉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당 내부에서는 뭐 이미 다 파기했어. 공천 관련한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다 파기해서 없어.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져갔다는 게 최근까지 보도가 나온 거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한 거 관련해서 그다음에 박완수 지사 관련해서 김진태 지사 관련해서 등등은 지금 수사 범위인데 지금 수사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지금 아니거든요.
이 압수수색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또 다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어저께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방식이 당사이다 보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제출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이제 압수수색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석만 나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연루된 게 없으니까 문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최근에 한동훈 지도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뭐 TF 이런 거 갑자기 막 설치한다 그러고 그리고 엊그제도 최고위 하다 말고 김민전 최고하고 싸운 거잖아요. 오늘도 뭐 그거 갖고 얘기를 하던데 한동훈 대표가 그 싸우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단계 관련해서 무슨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단계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키우고 이거 가지고 분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명태균 관련한 뭔가 뒤가 구린 사람들이거나 김대남 행정관 관련 사안에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단계라는 게 이제 당원 당내 게시판이라는 말이죠. 예. 그 줄여서 단계입니다 그게. 당원 단계입니까? 게시판 줄여갖고 예. 단계입니다. 그게.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가지고 단계. 예. 아마 청취자분들은 아실 텐데 예. 이제 당원 게시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를 수도 예. 있고. 뭐 너무 줄이니까 단계. 예. 근데 이제 언론 기사에는 예. 줄여가지고 그냥 단계 논란 이렇게 나와요. 단계 이제. 논란. 예.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예.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특별히 명태균 논란이나 김대남 씨 논란에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이슈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얘기가 된 김민전 최고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명태균 씨 이슈를 가지고 뭔가 대치기 할 의향이 있구나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문을 그냥 열어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온다 이런 그 이야기 좀 뒤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압수수색이 매우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요. 지금 명태균 씨 이제 구속 기간도 거의 다 만료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압수수색에서 참 의아한 게 뭐냐면은 일예로 오세훈 시장 이번에 지금 그 김 회장 관련해 가지고 뭐 재단 같이 했던 분들 5명을 지금 산하기관에 취업시켰다는 의혹 받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 취업의 정당성을 수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가가지고 인사위원회 자료를 갖고 온다고 치면요. 그거 봐봐야 다 정상적으로 서류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핵심은 뭐겠습니까? 오 시장과 그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 오고 갔던 내용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야 그 사람들 간의 공모관계나 부정부패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저는 정당의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네. 아니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무슨 공천 문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네. 당연히 형식적인 절차는 갖추죠. 그 기조국에서 만드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절차 이면에 있는 어떤 이런 권력의 개입과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을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명태균이 개입했다라고 본다면은 압수수색을 하러 가려면 지금 당도 해야 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그때 관련자들 윤상현, 김종인, 뭐 이준석 등등등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통화 내역이나 이 문자 내역이나 이런 것들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즉 그런 개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그냥 당에 가가지고 그거 가져오면 뭐 하려고요? 물론 갖고 와도 참고는 되겠지만 거기에서 저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서류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맞네. 어떤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자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사를 해야지 지금 엉뚱한 데를 좀 긁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확한 지적이네요. 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오세훈 시장도 빠진 거 아까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도 빠졌잖아. 근데 공천개입 의혹의 제일 끝단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인데 보통 이럴 때는 가가지고 조국 대표 수사할 때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온달지 그렇죠. 휴대폰을 가지고 온달지 뭔 디지털 포렌식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 서류에 설마 그렇게 써놨겠어요? 김건희 씨가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공천해 주는 거예요. 라고 누가 써놨겠어.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인 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할 때하고 비교하면 바로 나오는 게 네. 그때는 똑같아요. 이번에도 국민의힘 사실은 이번에 압수수색 바로 갑니다. 이거 한 거 아니거든요.
전에 전화해가지고 전날에가 전전날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압수수색 해야 돼요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 돼요. 압수수색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영장 가지고 와 그랬죠. 네, 그래서 네. 영장 가지고 와야 돼요. 안 돼요. 그래갖고 그 검사가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왔더니 뭐 어서 오세요 한 다음에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가가지고 안 돼요 했는데 가가지고 이거 버티고 있고 민주당 사람들 딱 갑자기 오니까 이거 왜 협의도 없이 옵니까 해가지고 바리케이트 만들고 대치 상태를 만들고 거기서도 검사들은 아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뭐 거의 무슨 우리가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거를 하루 종일 연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형식도 형식이지만 그때 이쪽에 있는 컴퓨터 가져갈 수 있냐 아니다 그쪽은 조직국 아니다 뭐 이러면서 컴퓨터 어느 컴퓨터 가져갈 거냐 가지고 계속 싸웠었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뉴스타파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뉴스타파 때도 전부 디지털을 가져갔거든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그럼 뭐 국민의힘은 그거 가져갔다는 아니, 이야기가 없네. 최근에도 그 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에서도 유동규 씨 있잖아요. 그분 핸드폰부터 뺏으려고 하니까 핸드폰 창밖으로 던진 거 경찰이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는 왜 좀 핸드폰은 다 무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압수수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죠. 근데 그게 지금 좀 미스가 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압수수색할 때도 결국은 민주당이 여기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결국은 예. 이 컴퓨터를 하세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아요. 그렇게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은 협의한 대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컴퓨터는 타겟을 한 적이 없네. 핸드폰과 컴퓨터만 빼고 다 하는 거죠. 빼고 다 해. 조그마한 서류 봉투에 혹시 저 일본처럼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 건가?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지. 그러려면은 개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네, 이루어져야 해야죠.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이 높으신 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는 어려우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당사 압수수색, 우리 이제 뭔가 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검사들도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니 조금 봐달라 요 정도인 것 같고 약간 타협하는 수준에서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는 좀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특별한 게 없더라. 또 당무감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뭐 꼴등이어가지고 공천을 안 줄만 하더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거를 조금 차단할 가능성은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수사의 방향하고 맞냐 이게 조금 문제고 창원지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한 팀의 수사의 축은 이거를 조금 확전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측이고 또 한 측은 그냥 선관위에서 고발한 그 내용 그대로만 좀 하고 더 이상 격가지를 좀 하지 말자. 여기서 좀 끝내자 이런 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간의 좀 싸움이 지금 약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느 팀이 지금 이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좀 있답니다. 이것도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기자들이나 국민 여론들이 작용하는 방향의 세기 그다음에 흐름 이런 걸 보고서 조금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예. 사실은 알다시피 내부적으로 이 창원지검이 원래는 정치자금법 요것만 딱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워낙 커지니까 그렇게 못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격가지를 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좀 가려는 힘이 사실은 약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원래 본류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쪽 팀에 조금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라는 또 이것도 있어요. 검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뭐 탄핵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탄핵 추진에서 이제 반발을 하긴 하지만 그게 또 검사들을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은 정말 나빠라고 하는 여론이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도 스스로 생각을 하겠지. 뭔가 어떤 선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쇼잉을 해야 그래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또는 검찰 조직을 지킬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계산을 잔머리들을 많이 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도. 분명히 그리고 특히 이제 부장검사 이하 그 평검사들은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 한 20년 해야 되잖아. 차장검사, 검사장 이런 분들은 이제 나가도 되는 것이고 곧 있으면 뭐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잘 살아라 이러면서 나가도 되는 것이지만 이분들은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세대별로도 생각이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사실은 많은 정보들이 검찰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네. 보는데 저희들이 입회를 하러 갔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뭔가를 정보를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전광석화의 속도로 기자들이 먼저 알고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다면서요.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러이러한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면서요. 이걸 오히려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그게 검찰 쪽에서 나와.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가자마자 밖에 서 있던 기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들어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사는 앉아가지고 강혜경 씨가 조사를 받았는데. 했는데 이분들이 알고 그 질문을 아주 문자 그대로를 해요. 그게 상식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게 강혜경 말이 씨 뜻이에요? 라인 쪽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우리는 거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또 하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자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보여줬던 그 자료에 대한 얘기가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또 그런 자료들도 있다면서요. 그런 자료들을 제공받았다면서요. 제시받았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강혜경 씨는 그걸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제출했었으니까 알지 몰라도 저는 처음 보는 자료잖아요. 예. 나도 지금 처음 봐가지고 당황스러운 그 자료를 기자들이 먼저 하고 이런 거 있었다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다 이미 뭔가 여기서 흐르고 있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흘리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흘린다는 거는 중요한 정보들이고 그러한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방향인가 어느 목적지에서 최종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이 사건에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 계속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한정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 뭐 접근하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또 사고 칠 줄 알았어. 뭐 이런 이야기까지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사람을 굉장히 모욕하는 김한정 회장을 굉장히 모욕하는 이야기까지 했던데 김한정 회장과 강혜경 씨가 2024년 9월 10일 상당히 최근이라서 이것도 김한정 회장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의 기록은 이제 김한정 회장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일단은 김한정 회장이 무슨 말을 강혜경 씨에게 했는지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에요. 솔직히적으로 미친놈이다. 네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니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놈이 없었거든 이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놈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만나보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의 주체는 지금 저거는 가로치고 가로닫고 오세훈 시장입니다. 네.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시장 할 거예요? 대통령 할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놈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에게 만나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제 국어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맥락상. 그렇다면 대리인으로 만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가 나오게 된 경위는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다음에 대통령 시켜줄게 이 말을 듣고 혹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야 네가 좀 가봐 나 대신에 좀 만나봐 명태균이가 나 대통령 시켜준대 저 사람 말이 사실일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좀 떠봐 이래가지고 자기를 보냈다. 그렇지. 사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명태균 씨의 그 말에 오세훈 시장이 띵 이게 꽂혔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야 내가 좀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좀 그럴듯하다 보면 나도 좀 계속 이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얘기이고 처음에 뭐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혼자 알아서 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뭔가 해줬다 이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누가 그렇게 사실은 저런 식으로 해주고 그냥 난 딱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사고 친 사람이다. 저 나이에 저 사업하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듣고 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뭔가 좀 이상해.
예. 근데 저는 오 시장과 김 회장, 김한정 회장의 관계가 너무 궁금한 게 예. 지금 뭐 공정과 상생 그 재단 사단법인 관련해서도 인사들을 지금 서로 교류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 거의 인사교류 수준이에요. 인사교류. 네, 진짜 무슨 뭐 인사교류 사단법인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파견했어. 네, 그리고 세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이사로? 정치인을 예. 공정과 상생의 재단에 꽂고 사단에서 또 서울시로 넘어오는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인적 양육 센터 비슷하게 이제 해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에 대해서도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너무 황당하니까 사람들도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봤고요. 또 관련된 정치인들이 명태균을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했고 허풍, 뭐 과장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거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붙으면서 그렇죠. 뭐 이준석 코 파고 땅 파고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철수 명태만 안다 그거 발언 또 사진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태균이 해온 건데 네. 전 김한정 회장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을 옆에서 얼마나 도왔으면은 또 명태균과 얼마나 그 나쁜 짓을 같이 했으면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최근에 걸어가지고 그것도 뉴스토마토가 7불사 보도 나온 최초 보도 시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강혜경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리고 명태균 쟤는 20억을 줘가지고라도 10억이든 20억이든 입을 막자. 안 그러면 너 하나 죽고 국민의힘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정말 기시감이 들어요. 명태균도 야 내가 20분에 식구를 까면은 니들 감당할 수 있겠냐. 우리 여긴 살려야 되지 않냐 대통령은. 뭐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맥락이. 그래서 저는 오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부인 전략 쓰는 건 제가 알겠는데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겠지만은 과연 정말 무관하고 혼자서 일탈로서 저렇게 3천만 원씩 강혜경 씨한테 돈을 주고 또 명태균의 입을 막고 이런 짓을 혼자 했겠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현재 해명까지는 매우 부실해요. 그리고 강철원 특보를 관련해가지고 그 바쁜 시기에 선거를 치르는 그 2021년도 1월달 그 바쁜 시기에 오 시장이 두 번 만나고 강철원 특보라는 그분이 2인자입니다. 예. 오세훈 시장 오른팔인데 그분이 또 두 번을 만나가지고 명태균 씨하고 여론조사 얘기하다가 욕설까지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여론조사 잘못했는지를 어떻게 알았으며 그 강철원 특보가 어떻게 알며 뭘 굳이 그걸 가지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욕까지 하면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돼서 마치 김종인 위원장이 여비서가 책상에 갖다 놓은 명태균의 보고서를 굳이 안 봤다라고 해석하는 거랑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너무 오바스럽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근데 바쁜 이제 시기에. 뭐 증거가 없을 거다. 자신이 그렇게 이제 뭐 관여가 돼 있다면 관여가 돼 있는 증거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김연아 제가 평론가가 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입장이 아니면은 진실을 말해도 상관없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강혜경, 오세훈, 김 회장, 김한정 회장 그리고 명태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쭉쭉쭉 나간단 말이죠. 근데 오세훈과 홍준표는 특히 이제 좀 이따 홍준표 이야기도 할 텐데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거짓말일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이 사람들은 진짜 억울한 걸까? 지금 여론이 돌아가는 게. 뭐 같으세요?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 이 좀 이따가 이제 홍준표가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같이 이제 보면서 오세훈과 홍준표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난 요것도 지금 저 해답을 우리가 좀 진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같이 일단은 얘기해요. 그럼 같이 한번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하고 홍준표가 지금 스탠스가 거의 비슷하거든. 다 부인하는 스탠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자극적인 말은 명태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태균이처럼 여론조작 사기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예, 명태균이처럼 여론조작 사기꾼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용적으로 제가 확 끌린 말이 뭐냐면 눈에 들어봤던 말이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나갔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런 경우인데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명태균이가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는 명태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도 허풍을 치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지자가 그러니까 김한정이죠. 시비에 휘말려서 오 시장이 상처 입을까봐 그걸 저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뭐 10억, 20억이라도 줘서 무마하려고 한 것인데, 한 것일 수 있는데, 그걸 두고 오 시장이 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끌고 가는 거는 아니다. 아니다. 이건 보니까 오 시장이 뭐 그런 사람들과 살짝 뭐 이견이 닿았을 수는 있는데, 오 시장이 직접 한 어떤 법적인 행위 책임은 없다. 라면서 법률적으로, 이분도 이제 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오 시장과 뭔 연관이 있냐, 이게. 여론조사, 여론조작, 이 스캔들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거를 저런 식으로 예. 호도하는 거는 정말 잘못입니다. 예. 홍준표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도 무관하지 않다는 걸 저 말을 통해서 자인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관계 처음 나왔을 때도 저런 식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 본인이 경선에서 명태균의 행동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정말 대인배처럼 저렇게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이상했었죠. 왜냐면 그 전에까지 나온 행동을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각을 매우 세우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상하게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를 제끼고 뭐 경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너무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였죠. 게다가 그 이전에 나온 명태균과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홍준표 시장도 사실은 명태균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는 게 그동안은 드러나 있었던 사실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고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자기는 무관하다는 식이고 명태균 씨 욕을 했죠. 게다가 그 이상한 상황에서 또 뭐가 불거졌냐면,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책임당원의 명부를 명태균 씨에게 보내가지고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도록 시켰었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마치 모든 것이 명태균과 같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본인들은 피해를 본 아주 순진무구한 희생양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우리한테 야단치냐, 그 얘기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이 정치인으로서의 도의나 책임 같은 거는 다 제껴두고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전 저거 좀 홍 시장님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저는 일단 홍준표 캐릭터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홍 시장님 페이스북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차단을 당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저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늙은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젊은 홍준표, 이렇게 부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 거냐면은, 이 공천개입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녹취록에 속마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핵폭탄 몇 개 갖고 있는데 이거 터트리면 한동훈한테 유리하니까 나 못 말해. 근데 나중에 한동훈한테 불리하면 또 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홍 시장님도 늙은 이준석이기 때문에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을 감싸는 게 자기에게 정치적 이익이 되니까 저렇게 하고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정하고 논리를 만드니까 항상 저분은 틀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느냐? 홍준표 시장은요, 오매불망 대통령 되는 게 대통령 병 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은요, 한동훈 죽이기에만 매몰돼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까지 전선을 넓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오세훈을 감싸줘서 오세훈을 지지하는 윤핵관 그룹과 힘을 모아서 일단 한동훈부터 치자. 이 전략 속에서 저 얘기가 나온 거고, 일단 스펠링부터 틀렸어요.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저 스펠링도 하나 틀린 것도 잡혔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여론조사 국민 100%로 했는데 저거 왜 했겠느냐?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죠. 명태균의 방법이 뭡니까? 여론 조작 내지는 여론 조성 그 펌핑을 시키는 건데 그 주된 방법이 뭐냐면요, 책임당원 명부 갖고 와가지고 돌려가지고 성향 분석해가지고 그 자료를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여론 조작을 해서 숫자를 고쳐가지고 유리하게 선거에 쓰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여론 조사를 했을 때 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로 데이터를 넘겨준다든지, 이런 불법과 위법적인 수단을 쓴 정치 브로커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범죄 혐의자 명태균은. 그럼 어떤 법 위반이냐? 일단 오세훈 시장 정치인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선거 압도적 공직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해서 업무방해죄 있죠. 업무방해. 그 다음에
성향 분석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그렇죠. 위반 되죠. 예. 수두룩 빽빽한 법 위반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저기에 대해 가지고 좀 실드를 쳐야 됩니까? 낄낄빠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라는 걸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드루킹은 왜 처벌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론조작인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저는 이 늙은 이준석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늙은 과정에 이준석. 불법이 있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 아니 검사 출신이 저걸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안 두둔해요? 되죠. 저걸 어떻게 어. 두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까 신윤기 아이고. 변호사님 말에 다 동의하지만 하나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 홍준표 시장이 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실드를 치느냐. 네. 한동훈 죽이기 일단 몰빵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여기서 그럴 지금 수 한동훈을 죽이겠다는 게 지금 본인이 살기 나중에 위해서. 문제고. 아니 근데 그거는 디폴트로 있어요. 항상 한동훈은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싫어했으니까 예. 항상 깔려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좀 공개할 게 있는데 공개하기 전에 김민하 평론가의 평론 잠깐 들어보고 이 관련해서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냐. 명태균이 계속 지금 허풍 치면서 이 모든 허풍이 이렇게 부풀려진 거냐 아니면은 뭔가가 있는 거냐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게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예, 일단 누가 거짓말하고 있느냐? 예. 네? 일단 속보는 여기까지 다 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 네. 우리 시청자들이 예. 이 헛본 거다. 여기 이 스픽스를 제가 볼 때는 아. 여기까지 봤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면 속보가 있다고요? 네. 속보를 알려드릴게요. 예.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 고려해볼 필요 있다. 중대 결심 가능성 내비쳤다. 이렇게 떴습니다. 바꿨어? 네, 바꿨어 이제 드디어. 스탠스 바꿨어? 왜냐하면 아까 말한 단계 그다음에 이제 아니, 스탠스 또 바꿀 거예요. 잘하면 내년에는 지금 당장 이제 대통령 바뀌겠네. 본인이 살 길을 찾는 거지. 게시판 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네. 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 나온 거죠. 스픽스에서 오늘 꼭 그 보여드릴 게 있어서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명태균 씨의 부인이 이게 지금 아까 이제 홍준표 씨 페이스북이 저희가 캡처했을 때가 한 22시간 전이에요. 22시간 전인데 그리고 한 서너 시간 뒤에 명태균 씨 부인 이름은 저희가 가렸습니다. 명태균 씨 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명태균 씨 부인입니다. 이땡땡 씨입니다. 22시간 전에 올렸고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15시간 후니까 이제 그때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7시간 후에 좀 화가 나셨습니다. SNS 안 했는데 하게 만드시네. 참, 홍 시장님, 우리 애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만하세요 진짜 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저 사진이 저게 이제 명품 과일 상자입니다. 명품 과일 상자인데 저 과일 상자가 언제 받은 거냐? 작년 8월 20일. 8월 딱 그 날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8월 20일 경 명태균 씨의 생일날 홍준표 시장 측으로부터 온 과일 상자라는 거예요. 아유, 과일도 참 비싼 과일. 굉장히 비싼 과일이죠. 네. 생전에 보지도 못한 거예요. 자, 저런 거는. 첫 번째 생일까지 챙긴단 말이야. 생일을 어떻게 알지? 생일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생일을 챙기는데 저렇게 과하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뭐 20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은 백화점에서 파는 저런 선물 상자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싸 보여요. 예. 저 그 과일 중에서도. 상자를 받을 당시에 예. 그 명태균 씨 식구들이 생일이라고 나가서 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근처에서.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홍준표 시장 측으로부터. 예. 생일 선물을 보냈습니다. 와서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고맙습니다. 놔두고 가세요. 우리 지금 밖에서 밥 먹고 있어요. 놔두고 가세요. 네, 집 앞에 집 앞에 놔두고 놔두고 가세요. 가시면 되죠. 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거 직접 전달해야 된다? 시장님이 특별히 지금 보내신 거기 때문에 받으셔야 됩니다. 밥 먹다 말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을 해서 그 부인이 야, 대구시장이 나한테 나중에 와.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와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보내고 온 친정 식구들이 다 어머니.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어머니가 어머니도 국민의힘 아주 중요한 엄청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지역에서는 무슨 국장하시는 유지예요, 분이에요. 유지. 예, 예. 여성으로서. 예. 그러니까는 또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이제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 사위 잘 봤다, 딸 잘 둬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는데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손절한 게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제일 기분 나빴다. 그러면서 세 명에게 제일 자기는 기분 나빴다. 홍준표, 그러니까 김종인 아닙니까? 김종인, 아침마다 전화하시는 예, 모닝콜.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어저께도 지금 열받아가지고 저 부인이 예. 저 SNS에다 올린 거죠, 자기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저들의 어떤 친목 관계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저들의 카톡 내용, 저들이라는 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 다 포함해서 그들과 명태균이 뭔가 오고 간 게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스픽스에서 정기환 대표가 특별 출연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서로 그 수십 통 정도의 카톡과 전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검찰 하드디스크, 검찰이 포렌식한 하드디스크에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더 밝혀지면 훨씬 더 누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예. 거짓말을 누가 하냐면요. 예.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죠. 하고요. 예. 저는 여기서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사자도 아니고 전 정말 진실을 밝히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짓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뭘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고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들은 뭔가 덮을 게 있으니까 그렇지. 자꾸 덮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누가 거짓말하느냐 물어보시지만은 예.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명태균은 그래도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분이 과일까지 저렇게 찍어가지고 올리신 거고 네. 우리 홍 시장님은 사기꾼도 표준어도 틀리시고 오 시장 편들면서 뭔가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만들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홍 시장님이 좀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생일 때 저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선물이고 대구시장님이 아무한테나 저런 걸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게 웃긴 게 뭐냐면요. 명태균 씨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선물을 때 되면 이제 보내잖아요. 대통령실이. 선물을 지금까지 4번인가를 받았다 그랬어요. 대통령실로부터.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취임식에도 갔던 사람이니까 대통령실에서 챙겨가지고 선물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처음에 대통령실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는 기뻐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봤다고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는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를 저희 처음에 인터뷰할 때 이제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사진과 관련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없어요. 대통령실의 선물에 대해서는. 근데 오히려 지금 저 홍준표 시장의 선물은 부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어놓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자랑을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저 당시에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고 더 가까운 사이였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에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가 예.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안 나왔지만 이건 제가 조금 말하기가 좀 그랬습니다만은 홍준표 시장에 매우 최측근이 있습니다. 최측근이? 최측근이 있습니다. 박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 명태균 씨가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 이제 큰일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거 뭐 국민의힘? 이건 다 의혹입니다. 예. 국민의힘 진짜 그 제목 잘 지었어요. 제가 장례 위원장이잖아요. 국민의힘 장례를 치르려고. 보수의 정말. 정치적으로 제가 상주입니다. 상주. 예. 네, 여기다 두 줄짜리 이렇게 긁고 와야 되는데. 광고 네. 보시고 지금 방금 속보로 나온 지금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 뉘앙스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사실은 한동훈 가족의 댓글 사건으로 더 이제 이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엉켜버린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의 역학관계에 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합하면 108만 원까지 3년마다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전화하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가입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합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특검을 받을 가능성만 내비친 거죠? 아까 그 기사로는. 네. 뒤로 또 특검을 받을. 근데 이제 중간에 이 댓글창들을 보니까 한동훈이 이제 원외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원내 뭐 본인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2명밖에 없다던데라는 그런 이제 냉정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뉘앙스를 비치고 설득 작업 또는 회유 작업에 들어간다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특검을 뭐 받을 가능성이라는 속보가 나온 건데 뭐가 앞에 생략된 거 아닙니까? 뭐? 다시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는 못 받고 아 그래요? 다시 태어나면 받겠다라는 다시 내용으로 태어나면, 들리고요. 네. 아니 특검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또 네. 받을 가능성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안 된다?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어차피 안 된다? 예, 마지막 한 번에 칼을 빼가지고 네. 한번 휘둘러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저렇게 어중떠중 이도저도 아닌 갈짓자처럼 뭐 가능성 얘기하면 몇 프로입니까? 뭐 0.2%입니까? 뭐 20%입니까? 이게 정치를 이런 식으로 간보듯이 해가지고는 전 한동훈 대표는 더 궁지에 몰리고요. 저런다고 친윤계가 겁먹습니까? 아까 이건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아니 한동훈 당신 따르는 사람 다 원외 신지호, 김종혁 다 원외 스피커들밖에 없는데 뭐 진종호 뭐 몇 표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뭘 그 특검을 통과시키겠냐라고 오히려 친윤계가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속보 얘기하니까 예. 2표밖에 없잖아. 아니 도대체 몇 냉정해. 표가 도대체 몇 표가 있다는 아니 거야. 그 두 표도 맡겨놓은 냉철해. 겁니까? 예. 그 두 표도 모르죠. 안에 그 두 표가 들어가봐요. 누구예요, 근데? 예. 진정호? 아니 근데 그 두 표도 이 실제로 이제 뭐 지상파나 이런 데서 나오면 내가 꼭 친한 게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또 예.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와요. 정치인들은. 예. 그거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지도자로서의 역량 이런 걸 또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첫 번째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특검 때 오히려 자기가 승부수를 던졌으면 지금 이렇게 곤란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때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줬는데도 그 말 따르지 않았었잖아요. 예. 자,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어. 그건 지금 좀 모양새가 빠지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오히려 승부수를 세게 던져주는 게 맞죠. 네. 근데 지금도 할까 말까. 야, 니네가 지금 대통령실이 여기 이 게시판 사건의 배우라며 너네 이렇게 자꾸 나올 거야? 나 할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왔는데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한 말은 아니고 28일 재밌네. 28일 여권에 따르면 여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측근에 따르면 뭐 한 대표는 최근 친한계 인사들과 대화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말하면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 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예. 있다고 말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하면 또 지워지는 거네, 이 지우개처럼. 아니 전 특검이라는 게 매우 예외적으로 하는 극약 처방이잖아요. 예.
특검은 명분이 있고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동훈 대표처럼 네. 자꾸 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자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반박으로 특검 카드 던질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쓰는 용예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특검은 대의 정치가 아닌데. 이거 국민의 뜻을 받들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의 문제고 그건 선택도 아니에요. 그냥 국민의 뜻은 받들어야 그 정치인은 더 사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자기 정치적 실익만 네. 계산기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어떤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나 특검 할 수도 있어? 무슨 뭐 서로 무슨 가스통 메고 뭐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인질 잡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갑자기 떠오른 이미지인데 가스통을 들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은정 위험하다. 변호사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가스통을 들고 한동훈 대표가 나선 거야. 야, 내 와이프까지 이렇게 다 까? 아니 지금 난리 서- 났어요. 서로 간에 난리가 서로 안 지금 돼. 서로 와이프 지키기에 아주 지금 사랑이 난리가 났네. 서로 사랑이 지금 누가 더 라이언 큰지 일병 진짜. 구하기야 와이프 구하기야 진짜. 아이고. 예. 게다가 지금 고모들까지 가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모까지 가세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은정 변호사가 맘카페에서 신분을 속이고 나 진은정이야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2017년 당시에 특검팀의 꽃보내기 운동 여론도 조성하려고 하고 전당대회 때 한동훈 캠프에 꽃바구니를 보냅시다 이런 운동의 여론을 만들었다. 그래서 업무방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또 다 친윤계 쪽에서 너 이랬잖아. 원래 이랬던 사람이잖아. 그때 쫓겨났다는 거예요 맘카페에서. 맘카페에서 이거 유명한 맘카페입니다. 그 맘카페 사람들이 네. 치욕적이다.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꽃다발을 보내줬구나, 화환을 보내줬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쪽에서 막말이나 이 비난은 김건희 여사의 고모도 했어. 고모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벼락맞아 죽을 집단, 예? 금수만도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을 공격을 했다. 이게 진짜 이제 진흙탕 싸움이네요. 예. 도구 파이트죠. 도구 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굉장히 이제 과묵해진 김연아 평론가는 여기에 관해서 평론할 게 없어요? 평론할 거야 많죠. 예. 제가 뭐 말할 게 없어가지고 뭐 예. 제가 뭐 예, 조용히 있는 건 언제 아니고. 뭐 말할 게 없어서 예. 뭐 그러겠습니까? 그럼 말을 해요. 말을 예.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을 잃게 만드는 평. 말을 이렇게 만든 분들이 말을 잃게 만드. 오늘 한동훈 대표 아침에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던데 사고 방식이 다 그런 거예요. 뭐는 나한테 유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에서 뭐 갖고 공격하면 난 이걸로 방어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예.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당원 게시판 건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진은정 변호사 건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면 나는 반격을 해야겠다. 뭘로 하느냐? 나는 명태균 건으로 방어하고 김대남 건으로 방어하고 반격하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특검 건으로 냄새를 피우면서 이걸로 방어하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실제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판단 그리고 명태균 사건은 국민의힘이라는 나라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하고 풀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고민의 어떤 결과 그걸 통한 어떤 결단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장군멍군 하겠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하는 행태랑 똑같습니다. 진은정 변호사가 뭘 했다라는 얘기를 굳이 계속 왜 자가발전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계속 김건희 리스크를 제기하고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뚜아네트다 얘기를 한다. 너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어 너네 집에도 이거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보면은 지금 친윤계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 당시의 실태를 다 얘기하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 다 공개하세요. 맨 처음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정확하게 문제 제기했던 게 뭡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문제 제기했던 게 뭐예요? 댓글팀이잖아요. 댓글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댓글팀 얘기하다가 속 들어가고
지금 이제 요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맘카페 얘기를 하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뭐냐면 맘카페 얘기하면서 이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한 아이디랑 그다음에 밖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 뭐 퍼날른 아이디랑 지금 같다라고 지금 장해찬 전 최고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같은 아이디면은 그러면 장해찬 전 최고위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자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꽃바구니 보내기 했던 것도 일종의 여론 조작 내지는 이 당원 게시판에서 하는 행위랑 똑같은 얘기인 거고 똑같은 그 수준의 여론 조작의 어떤 일환으로 진은정 변호사가 책임지고 했던 여론 조성 행위였던 것이고 꽃바구니 운동도 강남 맘카페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 글 퍼날랐던 아이디도 똑같으니까 가족 드루킹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등가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둘 다 어떤 여론 조작 행위네.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혹시 당신도 잘 알고 있는 댓글팀 얘기할 때 거기도 진은정 변호사가 혹시 껴 있었습니까? 난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답을 했으면 좋겠고 전말을 얘기해라. 전말을. 왜 이쪽 문제 제기하는 쪽도 냄새만 피우면서 진은정 변호사인지 아닌 진은정 변호사가 당원 게시판에 썼는지 안 썼는지만 답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조금씩 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정확하게 폭로를 하고 한동훈 대표도 정확하게 답을 하고 수사를 할 건 확실하게 하고 맨날 이게 뭐냐. 김건희 특검 희화화시키고 명태균 사건 희화화시키고 다 한동훈 윤석열의 파워게임에 다 집어넣은 아이템 중에 하나로 집어넣어놓고 이게 뭐냔 말이지. 아무것도 해결을 안 하고. 저는 장예찬 저 최고에게 딱 한마디만 좀 해석하고 싶은 게 물론 뭐 제가 얘기한다 해서 저분이 들을 사람도 아니지만은 뭐 개전의 정이 없는 저는 네. 왜 정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여론 조작에 저렇게 민감하잖아요. 당원 게시판 글자 하나에도 저렇게 지금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한동훈을 매일 씹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저는 장예찬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아니 그대가 충성 맹종하는 그 윤석열이 한 명태균과 지금 붙어 먹어가지고 여론 조작해가지고 당 공천 장사까지 한 거는 안 보이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것도 한동훈의 습성이 그대로 장예찬한테도 보이는 건데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그럼 저는 인정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있어야죠. 그럼 왜 자기 쪽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본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속아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 저렇게 할 바에는 뭐더러 정치를 합니까? 자, 천주교 사제 1467명이 예. 오늘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이 제목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겠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다. 더 네.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교수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북 도의회 네. 기자회견실에서 네. 전북 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도 아. 규탄대회를 합니다. 시국선언. 예.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가 이 정말 국민의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싸움의 요지가 뭐예요? 자기네끼리 대통령을 욕했는지 누굴 욕했는지 이거를 누가 지금 아이들을 도용해서 했는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네. 민생을 얘기하거나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당대표가 돼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뭐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대표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서로 간에 창피 주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거 말고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정말 창피스럽고 문제가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고 전부 다 그 애매한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명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제 탓이요. 우리는 지금 서로 간에 게시판에 누가 무슨 글 썼는지 이것만 가지고 싸울 것이요. 집안이 전부 다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요. 이런 말을 누가 썼냐. 이것만 가지고 싸울 거야.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가 나라냐고요. 지금 그들은 여당이란 말이에요. 정부 여당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치를 왜 합니까? 그 한동훈 대표 너무 웃긴 게 정말 답답해요.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법조인이고 뭐 대단하신 분이라면서요. 검사 출신이고. 근데 특검 전문가잖아요. 본인이 특검에 있었고 꽃바구니도 받아봤고. 특검 사안이라는 거를 아마 알 텐데 그동안은 뭐 특검을 하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특검을 하면은 이게 명태균 사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이 압수수색을 당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 절대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압수수색은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줬잖아요.
심지어 문을 열어주고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일보 단독 이래가지고 주변에 나를 공격하니까 특검은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는지도 사실은 뭐 그것도 미지수지만 이런 건 있단 말이에요. 당이 개판이니까 소위 이제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다라고 자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는 특검 찬성할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최대 무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당 대표로서 그럼 안 막을게 이건 있는 거거든요. 안 막을게 이렇게 하면 어쩔래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윤 쪽에서 또 뭘 하냐면은 첫째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동훈이 대표든 말든 우리가 직접 의원들하고 알아서 얘기할게. 그 의원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비서실장에 와서 밥을 먹고 정무석에 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열심히 먹으면서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겠다. 절대 재의결해서 찬성표 찍지 마세요라고 직접 지금 직할 체제로 직접 설득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백지투표설, 백지투표 아마 얘기하셨을 것도 같은데 백지투표설을 얘기하는데 투표장에는 갑니다. 본회의에 투표하러는 가요. 투표하러는 가서 8표를 이탈하면 안 되니까 투표하러 간 다음에 바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다 간 다음에 108명 다 간 다음에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함으로 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넣어라 그냥. 그러면은 여당인데 기표소에 들어가는 녀석은 배신자죠. 누가 이탈했는지가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북한입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하는 투표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논의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망해버리게. 그렇게 해봤으면 한동훈이 차라리. 한동훈 방어를 안 해주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막겠다. 망해버리게? 망하게 확실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 지금 얘기했어요. 예, 아니 실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진짜. 실제로. 어이가 없는 얘기들까지 미치겠다, 갔다 지금. 진짜. 그냥 북한식으로 저 북한에 보내면 안 됩니까? 저 108명을 북으로 북송했으면 좋겠는데 108명을 북한식으로. 네, 진짜 우리가 좀 슬픈 게 우리 저 방송 다 KBS에서 같이 해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쭉 이 정권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한 4년 동안을 복기를 해보면 야 이들이 국민의힘 그 다음에 검찰 지금은 정부 상당히 많은 기관의 관료들 그 다음에 댓글팀 여론조사해서 조작하는 명태균 같은 친구들 그 다음에 조중동 플러스 YTN, KBS 뭐 이렇게 언론 전부 다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위에서 윤석열 또는 김건희 그리고 일부 뭐 장해찬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동훈까지 그들이 4년 전부터 알고 있던 모든 것들과 그들이 조종해 왔던 여론 그리고 언론 기사들 그리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가끔 분노도 하고 저주도 하고 욕설도 하고 그 다음에 안심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여당이 지금은 민생이다 왜 민생을 안 챙기냐 야당아 너희들은 국회로 들어와라라고 했을 때 왔다 갔다 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생각을 해보면 갖고 놀았구나. 지난 4년 동안 갖고 놀았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도 중요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반민주적 폐악질이 있었을까.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반민주적 폐악질이 있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KBS에 있는 기자나 PD들은 뭐가 정의고 뭐가 공정이고 뭐가 언론 인내하면서 놀아놨구나. 4년 동안 완전히 놀아놨네. 네, 맞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아득해져요. 아, 이 나라를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답이 안 보이는 수준인 거죠 지금.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이 예. 공천 시스템이라든가 경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한동훈 대표가 나는 여기에 상관없어 나 혼자 청정지역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예. 당대표로서 그렇죠. 나는 현재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플랜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얘기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 자기는 거기에 이름 안 껴있다는 것만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 있는 듯한 그리고 니네끼리 한번 다 터와가지고 싸워봐라 피투성이 돼봐라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리더를 데리고 있는 이런 리더를 모시고 있는 그 당이 사실은 정상적인 당이 아니에요. 예. 게다가 이준석 의원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였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이죠. 당대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동안 나온 걸 보면은 제일 밀접하게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랬대요. 대통령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했대요. 이런 얘기를 일르듯이 고자질하듯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당시 당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무슨 역할을 내가 했었으나 내가 뭐 이런 걸 좀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했었으나 안 됐다거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나도 조금 뭔가 대화를 했는데 그건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고요. 나는 그때 GPS가 이렇게 보이는 동선 여기가 있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당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거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변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오로지 잘 됐어. 자기네 게시판에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오히려 대거리할 게 생기고 논쟁거리가 생기고 상대방을 공격할 게 생겼다는 거 이걸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보여요.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당이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이 상황에 네. 대해서 명태균이 사기꾼인데 사기꾼을 잘못했으니까 사기꾼한테만 뭐라 그래야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사기꾼한테 피해 당했는데 왜 나한테는 뭐라 그래?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할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거기 놀아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안 져. 우리들은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고 정치 구단들인데 이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소주 짜다가 올라온 그 사람한테 놀아놨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여기다 책임집니까? 아무도 안 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지났어, 저도 지났어.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일부 했기 때문에 예. 저도 제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보수의 종말 책도 쓴 거고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 세력들 저는 명태균은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일각만 드러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 언론, 국민의힘 이 삼각 트라이앵글 속에서 윤석열 괴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준석, 김종인 뭐 다 역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 탓이오라면서 가슴을 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 그럼 저도 제가 정치를 더 안 하면 안 했지 한다면 저 썩어 빠진 정치랑은 일대 결전을 해서 끝을 내야 된다. 근데 끝을 내야 새로운 세상이 전 열린다고 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물론 끝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 기득권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 빨리 끝을 냅시다. 아니, 신속한 보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거길 위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달려가 주셔야 저는 이 나라가 정상화될 마지막 기회가 저는 온다. 저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빨리 끝을 내는 거는 80%가 지금 동의는 하는 것 같으니까요. 현실화돼요, 현실화. 빨리 끝내게 하는 스픽스가 되겠습니다. 정인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노영희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